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세아제강을 신청해 주셔가지고요. 저희도 한번 궁금증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아제강 오늘 신청해 주신 분 가격 알아보면은요. 18만 원에 사셨대요. 비중이 10%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세아제강. 오늘 많이 밀리네요, 유독. 그렇죠. 15만 원 예. 선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. 약세 흐름.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김이 이쪽으로는 또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. 김근우 전문가님, 세아제강 어떻게 할까요? 네, 사실 이게 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. 그쵸? 이게 다 제가 지금 차트 좀 띄워놓고 있는데 채광주들이 워낙 이제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게 세게 올라간 다음에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사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이걸 여기서 샀냐, 네, 아니면 제 차 다시 하락하는 구간을 샀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. 여기 1번, 2번이라고 보면요. 1번 구간은 우리가 흔히 과대낙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잘 가다가 크게 하락한 사이클을 노려서 타점을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시에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, 두 번째 자리는 이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네. 제가 이 랭킹쇼에서도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차트상 꺾였다라는 건 이럴 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. 신고가로 가는 종목이 조정 나오고 다시 신고가 뚫는 게 아니고, 이전 고점대를 이제 못 뚫는 형태의 잔파동만 나오잖아요. 이런 구조면은 사실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닌 겁니다.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번째 자리는 좀 위험한 구간이 되는 거죠. 이런 거는 뭐 스킬적인 영역인데, 이 세아제강 지금 오늘 보면 엄청 빠지잖아요. 근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추가로 이야기하는 형태가 등장을 했어요. 주말간에. 근데 이 철강에 대해 추가 관세를 넣는다고 해서 실제로 세아제강한테 엄청난 악재일까요?로 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. 물론 미국 비중이 나름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관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철강 산업을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도는 없어요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려도 잘 납득이 안 가실 게 뭐냐면, 그럼 이거 왜 올라갔나요가 될 수 있어요. 이런 게 이제 시장 수급, 유동성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토대로 우리가 기대값을 가져가는 겁니다.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표현하면 그냥 테마색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런 건 챙겨 나가고, 조정 나왔을 때 뭐 리바운딩 정도 볼 수 있고 하는 거죠. 근데 이거를 더 높은 기대값을 가지고 본다라든지, 또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철강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든지, 우상향 기조를 뗀다라든지, 이런 가능성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긴 뷰를 보기에는 좀 아쉬운 관점이기도 한 겁니다. 제 내용을 제가 막 풀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데,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 이렇게 예를 들어 들어가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악재 나오잖아요. 이런 보통 던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. 네. 이게 던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, 전문가님 저는 얘를 중장기로 보는데 하면 언제 사셔야 되냐면,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보면은 2022년도부터 해서 급등이 나오고 또 조정기 거치고 또 25년도에 급등이 나오는데, 노는 구간 있잖아요. 이럴 때 모아두는 겁니다. 그래서 쏠 때 파는 거예요. 이런 게 이제 중장기 기대값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. 여기 꼭대기 부분의 형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로 가져가야 되는 거라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이거 길게 볼 거 아니면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. 길게 본다라는 거는 이제 1년, 2년, 3년 단위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거면은 저는 두셔도 됩니다. 왜? 특히나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이 세아제강도 마찬가지지만 저PBR주입니다. 그러니까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밸류 프로그램도 보면은 철강주들은 별로 그렇게 등락이 나오지 않죠. 조금 올라가고 말아요. 다른 말로 하면 큰 수혜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는 레벨에 따라서 저 PBR주들도 같이 올라갈 텐데, 철강주도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따라갈 수 있어요. 시장 중심주, 금융, 지주, 자동차 부품처럼 세게 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장 상승도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지금처럼 조정 받을 때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이렇게 기간 투자하는 거죠.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을 권장드리고 싶지 않은 게, 지금 저한테 시청 주신 분은 그런 거 하려고 사신 게 아니에요. 그쵸? 막 중장기 보시는 게 아니고, 단기적으로 또는 스윙 관점 정도로 몇 개월, 한 1, 2, 3개월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리고자 들어가신 것 같으니까, 이거는 이 악재가 소화되는 과정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다.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중장기 볼래요 하시면 이거 15만 원 깨지잖아요.
그러면 15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이거 비중 추가하셔가지고 평단 낮춰놓고 기다리셔야 돼요. 저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철강주들은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한 1년 이상 봐야 돼요. 대신 손실은 안 볼 가능성이 높지만, 손실은 안 볼 가능성이 높지만 기대값이 그렇게 크지 않다. 그래서 악재 나올 때 던지고 나가는 게 보통은 좋은 판단이 된다. 이렇게 좀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신 위치도 그렇게 좀 쉬운 위치는 아니고 네.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나는 그래도 마이너스로는 나오지를 못하겠다 하시면은 14만 원, 15만 원 그 사이에서 평균 단가 낮춰주시고요.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춰서 장기로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.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